네, 미국 증시 분위기를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 오늘도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금요일장에 네. 다시 한번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터치해줬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이틀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가면서 종가 기준으로 보면 28번째 올해 들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다우나 나스닥은 멀었냐? 절대 그렇지 않죠. 다우지수는 1.7%까지 근접했고요. 나스닥은 불과 1%밖에 안 남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나스닥에서도 1등부터 100등까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나스닥 100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QQQ 거래하신 분 많이 있으실 텐데요. 그 QQQ가 이제 벤치마크하는 것이 나스닥 100인데요. 0.5%에 근접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빅테크 주식 중에서 한두 개만이라도 한 1, 2%만 올라가면 바로 사상 최고가에 갈 수 있는 그 정도까지 지금 주식시장이 살아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기술주라든가 금융주 그리고 이미 소비재가 반등했고요. 반면에 시장을 지난주 내내 좀 상대적으로 강했던 헬스케어랑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차익 실현 때문에 시달린 하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제로 부동산이나 그리고 여타 어떤 상대적으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약간 쉬는 모습 반면에 기술주 이런 것들이 강한 것은 금리의 상승세가 좀 주춤거리고 지난주 내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1.5% 아래에 계속 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주시장의 인플레 이런 우려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주장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여름이 지나면 한풀 꺾일 거라는 시각이 대세를 형성하면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다시 좀 반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유가는 71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결국 3주 연속 유가의 상승으로 마무리됐고요. 금값은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주에 결국은 0.6% 하락한 모습으로 일단 마감된 하루가 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판단부터 저희가 내려봤고요. 그러면은 가장 특징적인 흐름을 보였던 특징주들도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일단 알파벳을 먼저 준비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알파벳입니다. 구글인데요. 지난주에 계속 사상 최고가를 갔다가 목요일 날 하루 약간 차익 실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금요일 날은 다시 사상 최고가를 갔습니다. 그렇지만 종가로 보면 0.2% 밀리면서 마감됐습니다. 그렇지만 주간 단위 보면 꾸준하게 올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3% 올라갔습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기의 회복 그리고 이제 수많은 리조트 이런 것들 사람들 그리고 카지노뿐만 아니라 이제 크루즈 이런 것들이 다 회복한다는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중에 디즈니도 선봉에 서고 있죠. 디즈니도 좀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했을 때 보면 여러 가지 엇갈린 시각이 있었는데요. 줌비디오가 5.7%가 급등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이요. RBC에서 토픽으로 제시하면서 목표 주가를 450달러로 올려놓은 것도 특징적인 모습이 되겠습니다. 앞서 밈스탁에 대해서 얘기 나왔는데요. 지난주 내내 등락이 컸었고 지난 목요일 날만 하더라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금요일 날에 또 힘찬 반등을 했죠. AMC가 15.6% 올라가고 게임스탑도 5.9%가 반등할 수 있었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나눠보고요. 한 주간의 흐름도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3대 지수가 지난 일주일 동안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해 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S&P 500은 3주 연속 상승했고요. 나스닥은 무려 4주 연속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 대비를 보더라도 다우지수는 12.7%, S&P 500은 13.1%였고요. 나스닥도 꽤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나스닥도 연초 대비 9.2% 올라갈 수 있었고요. 3대 지수 중에서 지난주에는 다우지수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헬스케어였죠. 헬스케어가 이제 바이오젠 덕분이죠. 헬스케어가 많이 좀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부동산과 기술주, 그리고 임의소비재 등이 시장에 반등을 주도했고요. 반면에 금융주라든가 에너지, 산업, 소재, 즉 지난주에는 경기 민감 섹터가 좀 상대적으로 쉬고 흔히 얘기해서 성장 섹터가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종목별 흐름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S&P 500 종목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것은 역시 바이오젠입니다. 바이오젠이 무려 38.6%는 올라갔고요. 서비스나우, 그리고 어도비 같은 경우에도 8.1%와 7.3%가 올라갔습니다.
빅테크 중에서는 아마존이 지금 상당히 좀 시장에서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고요. 지난주 거의 내내 올랐다라고 보셔더라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루 정도 쉬었고요. 전부 다 올랐습니다. 4.4%가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3% 가까이 올라갔고요.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이 상승폭은 크지 않지만 꾸준히 올라가면서 지금 사상체 효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1.5% 올라갔고요. 경기 회복하고 인플레랑 전혀 상관없이 모든 것에 다 항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물가가 올라더라도 결제는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전 주식이 누가 뭐래도 비자나 마스터카드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비자나 마스터카드가 지금 사상체 효과에 지금 완전히 초근접한 상태입니다. 여튼 지난주에 2.1% 올라갔고요. 반면에 이제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이 쉬는 모습입니다. 캐터필러 이런 것들이 쉬는 모습 9%나 떨어졌고요. 캠프의 수프도 실적이 나왔는데 좀 재미없었습니다. 캠프의 수프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들이 이제 캔으로 된 수프 이런 것들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워낙 작년에 워낙 많이 팔린 거죠. 작년 그랬었죠. 팬데믹 기간에요. 그러니까 7.2%, 시그나 같은 경우에도 잘 나가던 헬스케어 대표 금융보험사인데요. 4.4%가 내려갔습니다. JP모건, 버크셔스웨이도 각각 3.7%와 1.9%가 하락한 채 마감됐습니다. 네, 주간 단위 흐름으로 지켜봤을 때에는 이제 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나스닥 지수가 조금은 아웃퍼폼하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두엘름의 FDA 승인 이슈가 있었던 만큼 헬스케어 섹터가 굉장히 강했던 그런 주간 단위의 흐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미국의 분위기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기는 하는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이 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지인이랑 또 이야기를 해봤더니 지난주에 캘리포니아의 한 바닷가에 이렇게 찍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네네. 그런데 마스크를 정말 아무도 안 쓰고 있더라고요. 물론 맞습니다. 이제 영국도 마찬가지로 일부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 나라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 도시 중심에 사는 사람들은 팬데믹이 끝났다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그래도 조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지만 일단 차가 떠났거든요. 그렇게 지금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하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찌되었건 선진국 중심으로 보면 좀 진하게 보는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들이 쉽게 얘기해서 접종률이 아주 높은 나라가 되겠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오른쪽인데 우리나라도 이제 색깔이 조금씩 진해지고 있습니다. 의외로 이제 제일 많이 맞은 나라가 이제 뭐 이스라엘 같은 건 당연하겠고요. 칠레도 많이 맞았고 몽고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겠는데 여튼 중요한 건 지역별로 차이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미라든가 유럽이 지금 보면 100명당 접종한 횟수가 65%, 55%로 압도적으로 높겠고요. 이런 쪽이 아시다시피 선진국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7월 4일 날 팬데믹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기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안 맞던 사람이 굳이 안 맞겠다는 사람이 여전히 나오는 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업별로 적극적인 이때 인센티브 우리 회사에서 일하려면 너 접종 증명서 갖고 와야지 출근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림 하나 간단히 보여드리면 미국에서 대도시 지역별로 그리고 젊은 층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회사에서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아시다시피 이제 아마존이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시애틀인데요. 시애틀이 미국 모든 대도시 중에 가장 먼저 인구의 12세 이상에 해당되는데요. 12세 이상은 이제 맞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세 이상 인구의 70%가 fully vaccinated, 그러니까 두 번의 백신을 맞은 건 첫 번째 도시가 되겠고요. 샌프란시스코가 두 번째로 샌프란시스코가 69%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도시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고 이런 것들이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런 모든 것의 결과가 이제 앞서 캘리포니아 비치도 얘기하셨지만 TSA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상식적으로 아시는 공항에 이제 통과 역에 TSA의 그 수치가 나오는데요. 지금 보면 6월 11일 날 금요일 수치를 보면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203만 명이 찍혔는데요.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럼 평균이 어떠냐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이전에 평균이 200에서 250만 명입니다. 그렇기 거의 때문에 다 회복한 거네요. 물론 주말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게 맞지만 그래도 200만 명이 넘어선 거는 그만큼 이제 미국에서 최소한 도메스틱 국내선 항공은 완전히 풀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G7 회담이 이제 여러분 뉴스 많이 보셨지만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백신 여건이다 이런 얘기하고 백신을 어려운 나라 도와준다는 얘기 관심이 많고 있고 뭐 중국도 있고 러시아일 수도 있지만 주식하시는 분들은 전 딱 이게 가장 관심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리고 미국과 유럽 간의 유행을 확대하기 위한 일을 다들 노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노력이 지금 상당히 가시적인 성과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대서양 사이의 노선의 좌석 점유율로 보면 제일 많은 기업이 IAG라고 있습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영국에 상장돼 있지만 국적은 이제 스페인인데 이 회사가 수많은 그 브랜드를 갖고 있고 쉽게 해서 브리티시 에어웨이즈가 이 회사 겁니다. 네. 그리고 스페인의 항공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제일 많은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 미국에 상장돼 있는 것 중에서는 델타 항공이 제일 점유율이 높기 때문에 아마 굳이 이제 항공주를 하시는 분들은 델타나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이런 게 괜찮을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제트라고 JETS라고 ETF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국의 항공사들을 전부 모아놓은 ETF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 장기적으로 괜찮지 않을까 해서 소개해드립니다. 그야말로 이제 여행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이 정말 본격적으로 느껴지고 있는 수치들 지금 하나둘씩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TSA의 이 공항 항공 통과자 수가 200만 명을 상회했다라는 점이 이번 주 조금 특징적인 어떤 수치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주들 위원님께서 소개를 해주셨고 또 마지막으로 투자를 해보면 괜찮을 만한 ETF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이 기술주들의 회복이 조금 본격적으로 느껴지고 있어요. 다시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가치주 투자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강조가 됐었는데 이제 다시 성장주에 집중해야 되나요?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늘 말씀드리지만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술주건 가치주건 포트폴리오를 분산을 잘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 이제 빅5나 빅6 같은 소위 빅테크 주식을 함부로 팔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많을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술주가 좀 반등하고 있고 성장주가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고 그런 여건은 분명히 돼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가치주를 다 버리고 기술주에 올인하고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나면 후회할 일이 많이 있다는 건 좀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개 섹터 중에서 월가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압도적으로 IT 쪽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거의 80%가 지금 매수 의견을 받고 있는 것이 IT 섹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기술주 섹터 중에서도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나우가 지난주에 많이 올랐다 이런 근거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서비스나우, 비자, 엔비디아, 페이팔 등의 매수 의견이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더 소개해드리면 펀드스들의 탑린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투자 의견을 극적으로 또 수정했기 때문에 이걸 잠깐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5월 초에요. 기술주를 비롯해서 빵 주식에 대해서 비중 축소 내지는 중립 내지 매도 의견까지 투자 의견을 낮췄는데요. 이분이 이제 다시 한번 의견을 좀 수정했습니다. 예상과 달리 이제 국채 금리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지난 5월에 기술주를 메가캡 이런 것들 낮췄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투자 의견을 하향해서 상향으로 바꿔놨고요. 메가캡과 기술주 이런 거 빵 비중 주식 이런 건 다시 확대했고요. 반면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비중 확대해서 중립으로 내렸다는 거. 그리고 이 탑픽으로 제시하는 것은 알파벳, 구글이죠. 아마존, 테슬라, 애플, 시스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을 탑픽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렇지만 섹터로 보면 에너지 섹터에 대한 탑픽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겠고요. 상반기에 4,400 이게 한 200포인트 남았거든요. 이게 네. 상반기에 6월 말까지인데 뭐 이럴 가능성이 여전히 80% 정도 있다는 의견도 재확인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5월에 CPI 지수가 사실 5%로 높게 나왔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 예상이 어느 정도 됐었지만 예상과 달리 국채 금리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술주들 역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기술주 혹은 성장주로의 투자도 놓치지 않고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미국 증시 경제 일정 짧게 확인해 볼까요? 네, 경제 일정은 굳이 따지자면 소매 판매가 있습니다. 15일 날 화요일 날 그 정도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15일과 16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보면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이제 결과가 나오는 FOMC 미팅의 결과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확인해 드리면 언론 발표는 목요일 날 새벽 2시 30분입니다. 미국 시간 동부 시간 2시 반이니까요. 한국 시간에서는 새벽 3시 30분부터
언론 인터뷰가 있을 거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저희가 그날 아침에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FOMC 회의 결과 15일, 16일 이후에 전해지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연준이 과연 테이퍼링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 어떤 스탠스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번 주 주간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회의 결과 나오는 대로 이 시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여기에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증시 판단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